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과 경남,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추천한다며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슷한 시기에 수도권의 한 시장 선거 공천 과정에도 전 씨 측이 개입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 씨의 처남 김모 씨가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추천해 공천을 받도록 주도했다는 겁니다. 전 씨의 측근 인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 처남 김 씨가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을 건진법사를 통해 친윤계 의원들에게 추천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의 한 시장선거 예비 후보도 포함됐다고 SBS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공천을 통과해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잘 알고 있다는 한 정치권 인사는 SBS 취재진에 건진법사와 친윤계 의원들이 밀어서 해당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한테 본인이 소개를 했다. 건진법사, 그다음에 의원 통해서 공천 경선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공천을 받게 했다. 검찰은 처남 김 씨가 용산 대통령실 인사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들도 확보했습니다. 이 문자들은 2022년 7월 전 씨의 딸이 전 씨에게 대통령실 문체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을 보냈고 어제 통화한 행정관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자 전 씨가 해당 행정관은 처남 김 씨 몫으로 들어가 김 씨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1월 검찰에 소환된 김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지난해 연말에 속초에 놀러 갔다가 바다에 빠뜨려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 결과 김 씨가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없애 증거를 은닉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전 씨의 아내와 처남, 딸을 출국 금지한 검찰은 처남 김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식 선거 사무실로 운영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양재동 캠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사비를 들여 실질적 운영을 했던 걸로 알려진 곳입니다. 전 씨의 측근 인사는 SBS 취재진에게 양재동 캠프가 차려지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대본부가 꾸려지기 전 씨의 역삼동 법당에 친윤계 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법당 공간이 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자 이른바 양재동 캠프에 새롭게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게 이 인사의 주장입니다. 이 인사는 해당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던 전 씨 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채 전 씨에게 사무실을 넘겼고 이후 사무실 월세는 전 씨가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양재동 캠프가 그대로 선거대책위 네트워크 본부 역할을 했다고도 이 인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과 달리 전 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지난 대선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윤 후보의 선거 활동을 도왔냐는 검찰 질문에 전 씨는 캠프에서 일은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답변했고 네트워크 본부 상임고문 역할과 관련해서도 나이 먹은 사람이 빈손으로 가기 그래 밥값 등을 내줬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가 양재동 캠프를 중심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건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 캠프를 꾸리기 전부터 선거 준비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던 이른바 양재동 캠프로 불리던 사무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캠프 운영 의혹으로 고발돼 현재 경찰 수사 대상으로 오른 사무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였던 정황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 씨의 최측근 인사 A씨는 SBS 취재진에게 전 씨가 서울 양재동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을 빌려 사용한 것인데 공식 캠프 출범 전에 2달 이상 비밀스럽게 운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중진 국회의원은 출근하는 수준으로 사무실을 찾았으며 전 씨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면접을 보는 듯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는 또 월세와 인건비, 식비 등 거액의 사무실 운영 비용을 전 씨가 사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사무실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 중 상당수가 이용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앞서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이른바 양재동 캠프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대선 이후 전 씨가 사비로 충당한 사무실 비용에 대해선 어느 정도 보전을 받았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보전을 받았다면 누가 얼마나 보전해줬는지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1억 6,500만 원의 뭉칫돈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금융기관이나 일부 VVIP에게만 유통되는 한국은행 관봉권이란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은 돈의 출처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최근에 건진법사라는 인물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 이름 건진법사. 자,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건진법사 본명은 전성배. 우연히 또 이 박성배 변호사하고 이름이 같네요. 네, 성은 다른데. 예. 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 사람? 건진법사 본명 전성배 씨는 일광 조계종 소속의 승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계종과는 무관합니다. 무속 관련한 종파로서 건진법사는 무속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건진법사가 세간에 널리 알려진 시점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였습니다. 윤 후보 대선 캠프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 상임 고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건진법사가 윤 후보에게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상당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무속인이 인재 영입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천공 의혹으로 상당한 곤욕을 겪고 있던 윤 전 대통령 측 결국 국민의힘이 네트워크 본부를 없애면서 건진법사의 인연은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건진법사는 그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콘텐츠의 전 고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 고문이 당시 코바나 콘텐츠 고문이라고 명함을 파서 다녔다고 그러죠? 그렇죠. 사실 고문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본인 주장이니까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 건진법사 비선 논란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잠깐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뭐 무슨 일정 메시지를 막 뭐 이런 제가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뭐 대통령 선거하면 후보 캠프에 뭐 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뭐 그러다 말겠지. 그 뒤로 건진법사가 뉴스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소환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검찰이 작년 12월에 이 사기 가상화폐 수사를 진행하다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는데 그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건진법사를 전격적으로 긴급 체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공천을 돕겠다며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사폰 세대와 장부 등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긴급 체포하게 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에 주어야 하든 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이 자금의 날짜, 금액,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건진법사는 정치인으로 보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정치인이 아닌 자가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상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1월에 검찰은 건진법사를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건진법사 이름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건진법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관련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즉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명태균 덕이 아니라 건진법사 덕이라고 했다. 상당히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의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의심스러운 자금을 여러 차례 수수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죄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돈을 받았다면 일정한 대가 관계에 기해서 원하는 일을 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의혹이 크게 불거져 있습니다. 돈을 받고 친윤계 공천을 대신 부탁해 주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 3명에게 공천을 부탁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되었는데 당시 건진법사가 추천한 사람 4명 중에 2명은 실제로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윤한홍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무원 기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건진법사는 스스로도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으로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건진법사와 공무원, 정치인 내지는 공무원이 있음을 전제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은 건진법사가 수억 원을 받고 통일교 고위 관계자와 윤 전 대통령의 만남을 추천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죠. 이 통일교 간부가 윤 전 대통령과 캄보디아에서 만나서 관련 사업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어제 나왔는데 네. 이 통일교 간부가 건진 법사를 통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또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할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지급하였다. 그 대가로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진 법사는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목걸이가 어디에 있는지 소재 파악부터 검찰이 나선 상황입니다.